Dobro horror story. 1년 중 가장 큰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이곤 하죠. 내가 뭘 시켰는지도 헷갈릴 만큼 물건들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수많은 상자 틈에 내가 주문하지 않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물건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지난주 경기도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8살 직장인 닉네임 맥시멀리스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보자님의 입장이 되어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현관 앞에 택배가 3개나 와 있더라고요. 불프 세일한다고 이것저것 질러놓은 게 많아서 신나서 하나씩 뜯기 시작했죠. 옷이랑 화장품, 생필품 다 제가 시킨 게 맞았어요. 근데 맨 아래 깔려있던 마지막 상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송장에는 분명 제 이름이랑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보통 쇼핑몰 이름이나 발송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칸이 시커멓게 매직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잉크가 번져서 원래 글씨는 아예 알아볼 수도 없게 말이죠. 뭐지? 이벤트 당첨된 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커터칼을 들었어요. 드르륵. 칼날을 뽑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죠. 상자에 칼을 대고 테이프를 가르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보통 박스 테이프가 쩍 하고 갈라지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이건 뭔가 축축하고 눅눅한 걸 베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스를 열었는데 완충제도 뽁뽁이도 없이 덩그러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한 손으로 들기엔 꽤 묵직한 짙은 고동색 나무 상자였는데 표면에 니스칠이 다 벗겨지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가득한 게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냄새도 좀 묘했어요. 오래된 가구 냄새 같기도 하고 비온 뒤 젖은 흙 냄새 같기도 하고요. 뚜껑을 열어보려는데 잠금 장치도 없는 게 꽉 껴서 안 열리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힘을 주니까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나무 비명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건은 없었어요. 대신 상자 바닥에 붉은색 천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새까만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엉겨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톱 조각 같은 게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스토커 아니야? 누가 장난치는 건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상자를 그대로 다시 페이프로 칭칭 감았어요. 그리고 현관문 밖 분리수거장에 바로 내다 버렸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버렸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뜯지를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밤은 찝찝해서 잠을 좀 설쳤어요. 누군가 내 주소를 알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도 현관문 걸쇠까지 야무지게 잠그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버렸던 그 상자였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제가 직접 1층 분리수거장까지 내려가서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제 집 문 앞에, 그것도 정중앙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워다 갖다 놨나? 아니면 경비 아저씨가 잘못 버렸다고 다시 올려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자 상태가 어제랑 좀 달랐어요. 어제 제가 칭칭 감아놨던 테이프가 누군가가 억지로 쥐어뜯은 것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자 틈새로 그 역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요. 누구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복도에 대고 소리를 질러봐도 센서 등만 깜빡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일단 증거라도 남겨야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었죠. 근데 카메라 렌즈를 상자에 갖다 대는 순간 액정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폰이 저절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배터리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직감이 왔어요. 저는 집에 있던 제일 큰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상자를 통째로 넣고 묶어버렸습니다. 닫기도 싫어서 발로 차면서 밀어 넣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차를 타고 나가서 집에서 20분 거리인 다른 동네 공용 쓰레기장에 버리고 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나 싶어서요. 차 뒷좌석에 그 상자가 또 있을까봐 룸미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불안해서 현관문 렌즈 구멍을 종이로 막아버리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죠. 제발, 제발 사라져라, 제발. 하지만 그 상자는 그렇게 쉽게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나무 상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 분명히 다른 동네에 버리고 왔는데 소리는 우리 집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서 나고 있었어요. 환청인가 싶어서 귀를 막아봐도 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방문을 잠근 채로 벌벌 떨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역시나 그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요. 마치 방금 땅속에서 꺼낸 것처럼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커터칼로 송장에 칠해진 검은 매직 자국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긁어내니까 희미하게 주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낯선 주소였어요. 저는 바로 포털 사이트 지도를 켜서 그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로드뷰를 켰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말았습니다. 그 주소는 집이 아니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무성한 버려진 공동묘지 한복판이 이 택배의 발송지였던 거예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요.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애군을 물건에 담아서 남에게 보내버리면 저주가 옮겨간다는 이야기. 일명 액바지 택배. 누군가가 자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무작위로 주소를 골라 저를 제물로 삼은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자를 열어버림으로써 그 저주를 받아들인 거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버려도 돌아오고 태우려고 라이터를 켜도 불이 붙질 않아요. 어제부터는 제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까맣게 변해서 빠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베개를 덮더라고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머리카락이랑 손톱처럼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눈이 쾌나고 피부가 흑빛으로 변해가는 게 꼭 죽은 사람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제가 죽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상자를 다시 깨끗하게 포장했습니다. 흙을 닦아내고 새 테이프를 붙이고 송장도 새로 뽑았어요. 받는 사람 주소요? 그냥 전화번호부랑 인터넷 뒤져서 아무 주소나 적었어요. 서울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겠죠. 아마 내일이면 모레쯤이면 도착할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택배 물량이 많아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갈 겁니다. 혹시 며칠 뒤에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다면,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이 지워져 있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반송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척 이사 가세요. 상자를 여는 순간 다음 순례는 당신이 되니까요.